아이디어 박사 이장우 박사를 만났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AI 마케팅, 프랜차이즈 마케팅, 커피와 치즈의 바리스타, 다재다능한 분이십니다. 저는 KCMC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아주 귀한 인연입니다. 오늘 그를 만나서 브랜드 마케팅, 프랜차이즈 마케팅, 그리고 또 그의 거량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건덕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이장우 박사, 그 아이디어 박사입니다. 제가 벌써 안지가 벌써 오래됐죠, 우리가 연륜이. 예, 오래됐죠. 한 20년 안 되나? 20년 된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젊게 이렇게 사시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이 보라색 바지. 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패션이 아주 진짜 참 젊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뭐 쇼핑 마케팅 그 연구하고요. 디지털 브랜딩, 또 프랜차이즈 쪽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구나. 예, 프랜차이즈 외식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그 외식 쪽으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많잖아요.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한 8,000개 만 개고 브랜드가 13,000개거든요. 그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연구소장으로 들어가서 비상근이지만 이제 강의도 준비하고 제가 기획한 커리큘럼을 담당 교수로서 하고 또 그쪽에 CEO 과정도 강의하고 내년에 큰 컨퍼런스를 해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80%가 외식이거든요. 외식.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외식을 해야 되고 어차피 나에게 전에 그 프랜차이즈 회장이 그 누구냐 맘스타치 정현식 지금도 회장이신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회장이시고 옛날에 우리 청춘합창단 유행 갈 때 1번 타자로 지원을 해주셔서 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사모펀드가 운영하잖아요. 맘스타치. 예, 운영하고 뭐 워낙 우리나라는 부침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뭐 회장님 잘 아시지만 마케팅이 트렌드에 굉장히 휩쓸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한국에서 브랜드로 살아남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강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42년을 지금 해오면서 느끼는 게 한국에서는 트렌드를 잘 타면 뜰 수가 있는데 브랜드로 유지하기는 어려워. 자기도 휩쓸려 가니까 트렌드로 떴다가 트렌드로 망하는 거예요. 그 트렌드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전 세계에서 뉴욕은 게임이 안 되는 도시가 이게 서울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반대로 또 보면은 한국의 트렌드를 타고 성공하는 것이 트렌드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 갔을 때 트렌드가 느린 나라 가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역으로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력. 내가 며칠 전에 바로 어저께죠. 그전에 전주에 가서 이제 전주에서 강의를 했어요. 예. 이제 저녁에 내려가서 저녁 먹으러 이제 전주 시내를 한번 돌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시가 완전히 죽었어요. 불이 하나도 없어. 상점이 문 연 데가 별로 없고. 그렇죠. 또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는데 그 저녁 한참 그 분벼야 될 시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에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예,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있고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면서 자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차려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제로 소싱부터 만드는 맛부터 어려운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프랜차이즈를 잘 선택하는 거. 저는 지금 생각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50대 중반, 60대 한번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 프랜차이즈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뭐 행사 때라든가 가서 휩쓸려 갖고 뭐 특전이다 하고 뭐 가맹비를 안 받겠다니까 가입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다. 업종을 떠나서 먼저 저는 볼 때 농담으로 1년 동안 자격고시를 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자격고시라니? 얘기인지 이상적인 얘기지만 왜냐하면 이 폐업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외식도 잘 모르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모르고 한다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거의 중노동 수준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좋은 면도 있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아이템. 어느 걸 갈 거냐. 맞아. 그 다음 둘째는 이제 자금 조달.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교육을 좀 받고, 또 사례도 보고, 탐방도 가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또 육전국밥인가 갔었어요. 있는데 그게 내방역에, 방배동에 있는데, 너무 막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육전국밥은 프랜차이즈 하면 돈 벌겠다. 열었어요. 다른 곳에.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이.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이게 뭐 그야말로 브랜드가 압도적이라면 모르는데
상황이 장소라든가 환경, 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프랜차이즈를 보고 또 그뿐만 아니고 주로 외식을 많이 창업하거든요. 퇴직자들이. 그러면 공부도 좀 하고 배우고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또 현장 가서 뭐 알바라도 좀 뛰보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책도 좀 보고 교육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은 그뿐만 아니고 창업을 할 때 우선 그 공부를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에 가서 알바나 또는 이런 형태로 직접 경험을 좀 겪고 그렇게 가는 게 교육 이제 프로그램도 좀 하고 맞는 말씀. 거꾸로 보면은 내가 이제 프랜차이즈죠. 가맹점이면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알아야 되니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뭐냐.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속였다, 뭐 아니다. 그렇지. 요번에 그 연돈 불가스인가? 그게 우리 그 백종원 대표. 거기도 더본 뭐 코리아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심정도 이해가는 게 자기는 전 재산 8천만 원 틀어갖고 가맹점을 했는데 너무 믿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돈 버는다고. 이게 착각이다. 오케이. 어떻게 하느냐. 장소나 또 이런 데도 그렇고. 다만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본점에서 뭐 장소 선정이나 또는 그 같은 장소에 뭐 또 동일 매장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팔리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가맹점 수수료를 빼고도 한 어쨌든 돈이 좀 그래도 자영업자가 좀 남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이제 주는 게 이제 프랜차이저의 입장에서는 성공 비결이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잘 살펴서 경험을 쌓고 공부 나름대로 해가지고 저도 일종의 프랜차이저였었잖아요. 이 호텔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프랜차이즈 맞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갖다 파는 거거든. 파는 거죠. 그 본질은 좀 아는데. 하여튼, 좀, 창업하시는 분들, 그 은퇴 후에 참,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문제죠.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이분들이 실업자로 가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창업이 너무 많아도 문제잖아요. 경쟁이 이제 과다 경쟁이 되고. 그렇죠. 제가 가장 그 창업의 1초, 프랜차이즈든 독립 창업이든 1조가 뭐냐면은 책임은 나한테 있다. 책임은 나한테 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그렇지. 우리 뭐 은행 가서든 펀드를 들든 뭐를 들잖아요. 그 나중에 은행이 하고 이러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돈 문제는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렇죠. 걔한테 있죠. 이걸 깊이 있고 들어가야지. 내가 뭐 가맹할 때 만난 담당자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 다 이직해버리고 또 대표도 바뀔 수가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달면 법적으로 소송한다. 이거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법은 정말 뭐, 진짜 법은 몰고 참 모르겠다고. 그래서 좀 참아라. 그래서 그럼 창업 준비를 언제 하는 게 좋느냐. 창업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해라. 여유도 있고 공부도 좀 하고 다녀보고 이래 되는데 내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당장 퇴직하기 막 급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초조함 이걸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그 내가 가서 본 그 표준 매장 플래그십 스토어는 잘 될 수 있지만 내가 오픈한 지역이라든가 상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요. 그런 앱도 좀 깔아서 보고 매출액도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박사님 보시기에 요즘 주로 이제 음식에서 그래도 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요새 뜨는 브랜드들이 있죠. 이제 어쩔 수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요번에 이제 그 아이스크림 뭐 그 요구르트 요아정이라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고 그게 요아정 브랜드가 200억에 400억에 팔렸어요. 그 젊은 친구가 창업을 했는데 CEO가 이제 트렌드를 겁내는 거죠. 더해서 1,000억으로 만들고 싶지만은 혹시라도 하니까 이제 그 식품 회사에 매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또 핫한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갔더라고요. 하나는 카페형, 하나는 이제 델리버리형. 델리버리형이 오픈을 많이 했더라고요. 델리버리형이라 그러면 주로 배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자본이 대개 1억 밑으로 8천 예를 들면 1억 가다 보니까 좀 빌리기도 하고 은행에 문자 받고 이러니까 소자본 창업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목숨 걸고 하는 창업이죠. 그러네요. 저는 마음이 지금 안타까운 게 저도 직장 생활 뭐 지금도 42년째 하고 있지만 가부 입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본사에 있을 때 대리점이 프랜차이즈인데 일종의 젊은 월급쟁이가 힘주고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야, 우린 물론 그 대리점은 뭐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만큼 영세하지는 않지만, 이게 내가 하는 어떤 행동, 행위, 본사의 어떤 정책이 남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제가 못 했었어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관련된 이런 분야 일을 하면서 이분들을 갖다가 내가 100% 사업이 성공한다 이런 거는 내가 해드릴 수 없지만, 제대로 알고 하세요. 공부하세요. 책 읽으세요. 현장 가보세요. 그 다음 앱은 어느 정도 다운받고.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60대 창업자가 많이 온다. 50대 정도.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겁나는 거예요. 본사도. 본사도. 디지털 모바일을 모르니까. 아이고, 저런. 네. 키오스크부터 뭐, 그 다음 우리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리뷰 달거든요. 제가 재밌는 게 이제 리뷰 마케팅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2달이 안 됐어요. 회장님. 안 됐는데 제 리뷰를 제가 이제 리뷰 마케팅 강의를 다 연구를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리뷰 마케팅을 강의하려면 내가 리뷰어가 돼보자. 오케이. 먼저. 그래서 제가 계정을 열었어요. 네이버에다가. 제가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2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리뷰를 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이 박사님의 그 리뷰, 그리고 이 박사님이 그 업장을 다니면서 리뷰를 남기는 거야? 예, 식당, 호텔 뭐 다 리뷰 남기는데 여의도 콘레도 호텔은 호텔업에 계셨으니까 제가 7월 뭐 한 20일경에 갔었는데 리뷰 올린 게요 8만 명이 다 됩니다. 한 달 반 만에. 8만, 저는 좀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제 리뷰를, 그 다음 인터컨티 호텔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런. 그러니까 진주에. 여의도는 우리 그 페먼트도 있는데, 바로 그 콘레도 바로 맞아요. 예, 제가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커피 마셔도 됩니다. 커피 마셔도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만 명이 넘었는데, 제가 꿈이 생겼어요. 야, 회장님보다 아우지만 70을 바라보는 나이, 내년에 70이죠, 회장님, 저도. 벌써 그러대요? 저도 내년 70이니까, 70, 이 할아버지가 올린 리뷰를 그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이거 올린 사람이 젊은 사람인 줄 알까 하니까 다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20만 명이 넘었는데, 100만 명이 넘게 보게 만들자. 제 리뷰를. 네이버 플레이스에. 예. 되게 보면 막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올리거든, 친구들이. 많이 올린 리뷰는 1000개가 넘더라고요. 한 번 가서 식당에 2만 원 썼으면 2, 3천만 원 쓴 겁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100개가 안 돼요, 리뷰가. 회장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것도 굉장히 뭐냐면 외식으로 창업한 사람은 네이버 플레이스가, 전에는 블로그였잖아요. 지금은 네이버 플레이스입니다. 자기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게 올라가야 돼. 클리닉, 피부과 이런 데.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려야 된다. 예, 주인은 이제 플레이스를 개통을 해놓으면은 손님들이 와서 그걸 사용하고 저처럼 돈 한 푼 안 받고 올리는. 그 다음 이제 우리 말씀드린 요아정이 유명하면은 요새 뜨는데 백소정이라고 그 돈가스인데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요? 네, 돈가스인데 뭐 비싸지도 않고 한번 먹어봤는데 올릴 맛이 나요. 근데 여기는 이 백소정은 뭐냐면은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이 한 200군데 되는데 매장 하나가 보통 8,000군데 정도 리뷰를 받았어요. 8,000개. 엄청 많은 겁니다. 브랜드 전체가 8,000군데도 많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예, 딱 가면 QR코드 딱 해갖고. 예. 저는 뭐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 가맹점주가 되려면은 디지털 모바일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청년 정치 크루 대표가 있더라고요. 아마 젊은 분이 30대가 20대가 정치 쪽에 크루라는 걸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이 이제 자기 아빠가 40대 때 IMF가 터져서 회사 문을 닫고 조그만 식당인가 뭐를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또 60 나이 되니까 아빠가 그걸 접고 이제 노후 생활을 생각해서 새로운 걸 창업을 하셨어요. 이제 문을 닫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왜냐면은 60대가 창업을 해갖고 어려운 게 디지털, 모바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하는 거, 말씀드린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키오스크부터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사람 쓸 수도 없고, 자기가 직접 해야지. 직접 해야 되고. 돈인데,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장애에 부닥치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가맹점주도 젊은 분들이 오기를 원하시죠. 그렇겠죠. 또 경쟁에도 밀릴 수 있고. 맞아. 네. 그래서 회사 현역에 있을 때 디지털, 모바일 이런 쪽
또 프랜차이즈 쪽 관심 있게 조금 지켜보고 다녀보고 사용자가 돼보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저 정말 창업하시는 분들 진짜 새겨들어야 될 얘기들인데요. 그나저나 우리 이 박사 앞으로의 그 인생 플랜을 지금 현재 하시는 일 계속 하실 건가요? 예, 지금 뭐 하면서 저는 뭐 이제 기업에도 일하지만은 그 중요한 게 이제 강의를 하니까 사실 재밌는 게 인공지능 강의를 제가 이제 130회 정도 했거든요. 네, 인공지능 강의를.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이제 강의가 잡혀있죠. 인공지능 강의가. 최근에도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왔고 또 다음 달에도 진주에 가서 또 강의를 하고요. 이런 쭉 잡혀 있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보면 그 주제를 제가 뭐 만드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강의 의뢰가 와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130회가 된 거예요. 계속 연구하고 책도 쓰게 되고. 공부하고. 예, 책도 쓰게 되고. 그래서 요번에 또 한 달 전쯤에 이제 또 쇼폼 마케팅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제가 못한다. 후배를 소개를 해줬는데 싫다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는 거. 이거 어차피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쇼츠하고 릴스, 그 틱톡을 다시 하는 게 작년쯤에 하다가 안 한 게 뭐 별 조회수도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 잘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하려니까 제 철학이 항상 직접 해보자. 맞아요. 네. 직접 해본 사람이 강의를 해야지. 해본 사람이. 그 다음 이론이 먹히거든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쇼폼 마케팅도 그런 기회고 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 네이버 키워드 또 강의를 해야겠다. 전 그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내년 3월 건데 미리 주제를 주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내가 참 옆에서 이렇게 우리 이 박사를 쭉 보면은 정말로 진짜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 저도 이제 열정이 많다고 좀 얘기 들었는데 우리 이 박사님도 그 못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또 가서 직접 부닥쳐서 배워. 배워가지고 그걸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교학상당히 아주 산증인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라방이라는 게 요새 라이브 커머스라고 라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 그 모바일 쇼호스트의 원조는 아니지만 그게 원조 수준이죠. 1세대죠. 뭐냐면 그 그립이라고 영어로 GRIP 그립. 그립이라고 그 라이브 커머스 지금은 그게 카카오 계열사로 갔을 거예요. 그 회사에 제가 모바일 쇼호스트 응모를 해가 뽑혔습니다. 시험을 쳐갖고 이제 서류 심사해갖고 한 60회 정도 방송을 했죠. 쿠팡하고 그립하고 티몬하고 해서 그리고 제가 라이브 커머스 강의를 했죠. 네, 맞아요. 이제 쇼호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리얼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네이버 키워드 뭐 이렇게 어제부터 또 연구를 시작해보면은 이 스마트 스토어와 연결되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쇼호스트 거기도 했죠. 스마트 스토어도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네, 했기 때문에 다 해봤기, 4군데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책을 읽거나 자료를 읽으면은 아, 이게 키워드가 뭘 말하는지 그렇죠. 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생판 모르고 하면은 이게 정말요. 감이 안 들어. 경험만큼 이거 하시잖아요. 그럼요. 경험만큼 중요한 게 그래서 저도 이거 뭐 제가 혼자 배워서 지금 하는데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유튜브 만드는 법을 강의하러 다니려고 그래요. 아,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강연을 뭐 전에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요즘 이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참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강의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공부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경험에 입각한 걸 가지고 제 강의안을 만들고 옛날에는 뭐 강의안 같으면 뭐 애들대로 얘기하면은 뭐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지만은 그게 내 거가 아니죠. 이제는 내가 이게 끈 떨어지고 뭐 지금은 내 혼자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만드니까 사부작 재밌어요. 살아있는. 오히려 내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 포인트들 전부 다 넣을 수도 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유튜브로 강의를 만들어요. 유튜브로 딱 하면 전에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것도 뭐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끊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유튜브로 딱 그걸 갖다 만들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이 얘기 좀 길어지면 잠깐 스톱 시켰다가 또 스톱 고 하면 되니까 아주 그 유용한 그 툴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최고세요.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뭐 계속 하시면서. 이 박사랑 나랑 뭐 같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좀 없을까.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면 최고죠. 재밌어요. 늘 있죠, 뭐, 이제. 한번 이제 연구해 봅시다. 지금 왜냐면은 이게 재밌는 게 no senior zone 이래갖고 매장에 이제 뭐 방해된다. 못 오게 하는데 뭐
노 키즈 존 하다가 노 시니어 존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와서 또 술 드시고 뭐 방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디지털 저는 생각하는 게 야, 현역에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라. 맞아요. 그건 예.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회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예, 저도 그럼요. 그렇지만은 비스 있고 뭐 임원 있으면은 제가 안 했잖아요. 안 하죠. 예, 안 하고 다시 말로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배우고 나면 바보예요. 예, 그냥 바보 되죠. 완전 바보 되죠. 예. 그래서 자기가 뭐 댓글 하나 못 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그 사람이 무능했어가 아니라 내가 CEO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잖아. 다른 거를 해야 되니까 그 고급 일을 해야 되니까 회사 비용으로 보면은 근데 사실은 본인이 무능해지는 거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창업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길수록 좋다. 이제 대형 그 그룹들이 예. 임원들이 SNS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왜 없는 줄 아세요? 예.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저 사람 일 안 하고 저거 그렇죠. 한다고 해서 잘릴까봐 네, 못 하는 잘리죠. 거야. 예. 사실은 SNS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MZ 세대들은 회사 일 하면서 네. 자기 일 한 사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시대가 좀 왔다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임원이 되겠다 이런 게 열망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들은 회사의 직장보다는 자기 업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세대고. 맞습니다. 요즘 업의 시대니까. 예, 업의 시대.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네. 또 자기 또 이직도 쉽게 하고, 세상이 이제 변한 거죠. 표준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 건설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디지털 시대도 아니고 예. SNS라는 것도 없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호텔에 제가 호텔 매니지먼트 학교에 가면서 예. 디지털 해결을 이제 그때부터 했고 또 예. 기업 문화가 그런 걸 또 허용하는 분위기고 그렇죠. 또 일만 똑바로 하면까지 뭘 해도 괜찮다. 네. 뭐 CEO의 무슨 근무 시간이 8시부터 뭐 5시까지가 아니라느냐. 하루 왼종일인데 예. 일 속의 삶이 있고 삶 속에서 일이 있는 건데 예. 전혀 남의 시선의식 하고 그때부터 페이스북 했고 SNS 했고 다 잘하시는 했어요. 그 회식기 때문에 지금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이게 만약에 못한 사람들은요. 네, 넣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강의 이렇게 요번에 한 3, 4월 달에 성남시 초청으로 인공지능을 4회를 강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2회하고 1회 실습하고 1회는 로봇 강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박사가 그 공부한 게 뭐 전에 내가 알기로는 커피도 공부를 했어. 예, 예. 커피도 하고 이제 디지털로 이제 뭐 AI에다가 로봇으로. 로봇 그다음에 또 SNS 마케팅. 네. 그동안 쓴 책이 몇 권이나 됩니다. 20권 정도 됩니다. 많진 않지만. 그 갔었는데 30대부터 80대까지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대기업 가도 강의하러 갔을 때 그렇게 열기가 떠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야, 그래요. 네. 그리고 실습하는데 끝나면은 중간에 질문하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열망이죠. 절실한 거지. 배움에 대한.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디지털 모바일 때문에 막 하잖아요. 근데 성남시가 돈을 대준다니까 무료 강좌가. 네, 저는 강의료 받고. 근데 저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화기 익숙치 않잖아. 제 친구들만 만나도 익숙치 않아서 제가 굉장히 힘들거든. 뭐 하기가 그냥 말을 안 하죠. 대화를 다른 거로 해버리죠.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막 그분들은 막 노는 시간에 쫓아와서 하시고 막 사회 끝나고도 떠먹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저는 강의를 받고 강의하러 갔는데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한 거는 현역에 있을 때 해야 된다. 근데 현역 때 못 느끼거든, 이분들이. 못 느끼죠. 예, 못 느끼죠. 못 느끼죠.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6개월 유효기간이고 한 1년 지나면 거의 다 연결고리 끊어지는데 제가 유튜브 보면 뭐 욕하는 분도 있지만 정상 아닙니까, 회장님?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인맥이 필요하고 아이, 그럼요. 아니 퇴직한 사람 붙잡고 뭐 있다고. 근데 우리는 또 새로운 인맥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재밌는 게 보면은 제가 AI 하면 AI 인맥이 생기고 또 로봇으로 가니까 로봇 인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프랜차이즈 인맥이 생깁니다. 그러네. 외식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와, 어떻게 만드냐 이러는데 저는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새로운 분야를 배워갔을 때 항상 이제 염려하는 거는 제가 커피도 했고 맥주도 했고 치즈도 했고 초콜릿도 했고 피자도 했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발도 진짜? 배웠고 맞아. 정말 많이 배웠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인맥을 만들었는데 저도 속으로는 걱정이죠.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느냐. 또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한테 필요한 게 없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번에도 프랜차이즈 쪽은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거기서 20년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필 하냐. 왜 하필 하냐. 그러니까 일단 뭐
경쟁자가 아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이 볼 때는 선배니까, 이 박사님 나가서 창업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젊은 사람을 부르면은, 나가 자기도 창업을 해버리니까, 경쟁자가 내가 뭐 된다. 정보를 줬다고 누구한테 이거 뭐 알려줄 사람도 아닐 것 같고, 신뢰도 있고, 자기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씀이고. 이거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뒷조사를 했겠죠. 저를 아는 분이지만은. 그래서, 맞다. 이분이 여러 번 일을 해봤는데, 동업으로, 협업으로 했는데, 다 끝판에 깨지는 거예요. 그 온 분도 자기가 해야겠다는 욕심이 있고. 저는 뭐 그런 건 없잖아. 없고 이제 되다 보니까 하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저한테 주제를 주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하는데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지보다 한 10년 선배 보고 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본인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집사람 투덜대는데 저는 볼 때 너무 은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랐으면 공부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은인이지. 예, 은인이죠. 그럼요. 예, 내가 뭐 그분이 나한테 돈 1억 주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자는 아니지만 그 1억 받는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좀 공부 과제는 제 인생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 맞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맞아요. 예, 행사도 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 쪽에 사실 일을 했었어요. BBQ 그룹에도 고문을 2번 했고, 그다음 와바라고 거기도 고문으로 일했고, 해피랜드 그룹에도 커피 쪽으로 제가 일을 했었고, 한 4-5군데 회사에 그 프랜차이즈 쪽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저는 그 일이 제 업이 아니었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이란데 전문적인 회사에 연을 맺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프랜차이즈를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본질을 파고들었죠. 제가 가진 뭐 회장님 앞에서 말씀 또 외람되지만 제가 가진 작은 철학이 있다면 회장님 저는 본질주의자입니다. 맞아. 저는 프랜차이즈 쪽 강의 뭐 이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죠. 쇼폼 그냥 강의할 수 있지만 그 원리를 그 근원을 오리진을 파고드는 거. 맞아.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정호 박사의 그 브랜드 파워예요. 참 대단하셔. 제가 젊은 사람을 갖다가 기능적으로 이기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빠르고 잘하잖아요. 훨씬 뛰어나고, 촉도 뛰어나고, 하지만, 내가 하나의 또 어떤 약점 속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면 본질이다. 이치를 깨닫는 건 회장님 좀 나이가 더 먹어야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70보다 80이 유리하고. 김영석 교수님이 연세가 100살이 넘으시니까 세상이 다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보이시죠? 저보다는 뭐 선배님이신 회장님이 더 잘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20, 30대가 뛰어나고 훌륭하다, 탁월한데, 엑셀런트한데, 내가 하나의 강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본질이다. 오리진을 파고 들어가 보자. 본질을 보는 눈. 본질을 깨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은 대안인데. 본질이 없어도 잘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본질인데, 맞아. 그건 제가 인공지능 강의 한 130배 하면서 지금도 초청받고 뭐 이렇게 연설을 해달라고 막 봤는데, 왜 그러면 40대, 30대 안 부르고 저를 부를까 생각해보면 저는 본질을 깨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깨니까 틀린 거지.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걸 제가 하니까 깨요. 맞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주로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만, 본질을 보고 그 핵심, 이제 본질을 갖다 얘기해 주니까, 그게 아마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왜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면, 해보니까 너무나 장점이 많아요. 우선은 이 세상이 전부 다 달리 보입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것들도, 이제는 이 소위 말하면 그 PD의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던 얘기도, 그분한테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또 하고, 그걸 또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듣게 되거든요. 오늘도 이제 이거 편집 끝나면 바로 편집 들어갈 텐데. 대단하시죠. 한 대여섯 번 봐요. 와. 그래서 그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좀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캡컷으로 하세요, 회장님? 아니요, 저 인샷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걸로. 노트북으로 하세요, 아니면 전화기로? 전화기로. 네. 그러니까 저걸로 하나 가지고 난 전부 다 해결하거든요. 대단하시고, 엄청.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기능 굉장히 펑셔널하고 굉장히 빨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있고. 인샷은 유튜브에 좀 최적화된다고.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다. 동영상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죠. 조금 이따 뭐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저거 한 것 같다. 지금 이제 저게 바로 인샷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뭐 그 썸네일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내가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재밌게 꾸미면 되는 거죠. 썸네일 창도 거기 있나요? 있어요. 인샷 안에? 아니에요. 그건 다 달라요. 캔버스 내 쓰고 있는데. 캔버스를 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시니어들이 이거 배우면은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혹시라도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갖다가 그렇죠. 자기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기록이 또 남에게 더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단하세요. 하여튼 뭐 그런 적으로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예, 제가 그럼요. 5년 동안에 지금 2,400개월 했거든요. 와, 그 하루에 한 개, 두 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가 볼 때는 거의 기네스북감인데 짧지도 않아요. 그게 스토리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 보통 1시간 뭐 30분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야, 지금 팔로워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되고 한 12,000명 좀 대단하신 넘었는데 거예요. 그 엄청 저는 큽니다. 뭐 지금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하는 그런 어떤 저거는 아니지만은 비교 안 돼. 이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로열티가 강한 이 집 저거거든요. 잘하지는 못치면 다시 하잖아요. 네네, 쇼폼 네, 강의 쇼폼으로. 때문에. 강의 때문에 다시 하는데 어. 한 2,500명인가 되는데 팔로워 모으기가 한 2,000명인가 뭐 2,000명은 넘었어요. 쉽지 않죠. 엄청 어려워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장욱 박사의 이제 평생학교라고 해갖고 저는 이제 그 틱톡도 한 2,500명 정도 되고 릴스는 한 14,500명. 오케이. 예, 인스타그램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냥 이장욱 박사로 됐지만 여기는 이제 이장욱 박사 평생학교란 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문화포럼 그 조찬이 있어서 지금 나가는 길이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지금 바로 내일 모레면 지금 70이 되는 그런 분인데 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공부하는 걸 또 가르치면서 이렇게 아주 활기찬 그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 진짜 이 부러운 그런 인생이시고 정말 그 공부하는 그 열정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젊게 사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자기 일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광화문 포럼에 갔다가 마침 그 AI와 그 예술이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신다 그래서 물론 그 이 스피커 분에게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려서 영상 촬영을 지금 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에 또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시계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시계 전시회가 있습니다. 수공으로 예쁜 시계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거기 우리 그 수요 입문 포럼 제 제자죠. 그 이정은 최율 뭐 지금 오너죠. 연락이 왔어요.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그럼 영상 촬영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얼마든지 좋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영상 촬영하고 저녁에 또 이한이 그 정말 중요한 탤런트죠. 아주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중후한 연기로 한 분과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업적인 논의도 하고 뭐 이런 스케줄로 지금 갑니다. 하루가 지금 빡빡한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그래요. 그래서는요, 이게 바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쁜 것이 아니고 촘촘하게 사는 거죠. 촘촘하게. 그 촘촘하게 사는 그 삶이 저한테는 그 보람이 있어요. 뭐 각자 전부 다 취향이 다 다르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자신의 직업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바로 즉시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 그런 삶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